자, 전국에 계시는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어제부터 온 다음에 서울, 경기는 좀 선선해졌어요. 근데 참 자연도 신기하죠?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라고 하는 날이다 보니 정말 더웠는데 그나마 조금 시원해라고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염 속의 피부 관리를 제가 주제를 준비하면서 내 피부는 지쳤겠구나. 폭염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을이 되더라도 이제는 또 내 피부는 적정 체온에서 벗어나다 보면 또 안 좋아질 거니까, 이번 참에 여러분들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폭염의 폭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자어로 폭염 하는 폭자가, 음, 네네. 자, 폭염의 폭자가 사나울 폭, 싸납다. 염자는 불꽃염, 불화가 두 개가 들어있죠? 뜨거워요. 열이에요. 자, 열에 의한 피부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피부의 적정 체온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36.5도를 막 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피부의 적정 체온과 내부, 심부가 36.5도라는 거를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피부 공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36.5도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럼 피부 체온, 여기 있는 이 겉표면이 36.5도면, 안은 40도가 넘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폭염 속의 피부 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피부의 적정 온도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이 피부 표면 체온 온도는 31도예요. 그러니까 심부, 내 안에 36.5도가 정상 체온이라면 항상 36.5도 정상 체온일 때 세포 분열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항상 좋은 적정 항상성을 띠야 되는 36.5도라면 피부 표면은 31도여야 되는 거. 5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6.5도에서 37도가 적정 신부열, 자, 피부열, 거기에 마이너스 5도, 5도를 낮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기온으로 한여름에 36, 40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는 이 계절에는 내 피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유지하기 너무 힘들죠. 31도 유지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타고 에어컨 바람을 막 쏘이시잖아. 그러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내 피부는요, 31도로 다운을 시켰다만 또다시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피부의 겉표면은요, 31도, 32도. 내 심부열은요, 36.5도에서 37도.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5도일 때가 내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좋아하는 온도야.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혹시 36.5도 신부 체온이 겨울철에는 낮아지고 뭐 여름에는 올라가고 아니잖아. 적정 온도 유지가 가장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온도라는 거 오늘부터 진짜 잊지 말아 보시게요. 이제는 아셨죠? 내가 피부 체온하면 30도도 막 외치는데 학생들도 막 그렇게 외치거든요. 아니라고요. 피부 온도는 요거라고요. 아셨죠? 자, 피부 볼게요. 제가 그 인체 신비전에 자주 인용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인체의 피부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봅니다. 자, 평균 무게 한번 볼게요. 남자의 경우는 70kg의 남성인 경우에 피부 무게는 5.6kg이고 여성의 경우 한번 볼까요? 여자가 50kg인 경우
약 4kg가 피부예요, 무게가. 그래서 가장 큰 장기라고 저는 늘 외칩니다. 근데 피부 꼴랑 그게 뭐 어쩌다고요? 제 외측에서 감싸고 있기만 하는데 혹시 얘가 뭔 기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을 해요.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기능을 해요. 여러분, 피부 꼴랑? 꼴랑 아닌 거 아셨잖아. 내 피부 여성이 50kg라면 4kg가 피부이고 이 아이가 이 피부가 하는 기능은 8, 9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보호의 기능입니다. 외부로부터 이 겉표면이 안쪽에 있는 표피는 진피를 위해서 또다시 진피는요. 자, 이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표피는 진피를 감싸고 있고요. 진피는 피하 지방을 감싸고 있고요. 피하 지방은 근육을 감싸고 있고요. 근육은 신경은 또다시 뼈를 감싸고 있어요. 뼈는요, 뼈 속에서 골수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을 만들어요. 결국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곳이 안쪽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겉에 있는 이 표피는요, 인체를 보호한다. 아주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피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진물이 막 흐르겠죠? 그러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내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다 흐르겠죠? 그럼 탈수로 사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호의 기능은요, pH 4.5, 5.5가 살균, 보습, 중화작용을 해요.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에 대한 살균, 그리고 촉촉하게 땀과 피지가 섞여서 여기서 말하는 분비 물질, 분비와 배설을 하는 땀과 피지가 적절하게 잘 섞여서 4.5, 5.5 pH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체온이 적정하게 31도일 때, 31에서 32도일 때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땀과 피지가 체온이 오르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낭충, 비듬균, 습한 기온을 좋아하는 균들이 서식해요. 많이 서식해요. 자, 많이 서식했을 때 비듬균, 모낭충, 그러면 지루성 피부 질환을 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체온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정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기능이 망가지고요. 흡수 못해요. 왜냐하면 땀이 너무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제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주어도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또다시 피부 호흡은 잘할 것 같으세요? 밤 시간에 피부 호흡이 잘 돼야 되는데 피부 호흡 또한 하지 못해요. 잠잘 때 피부가 3% 정도가 호흡을 하거든요. 왜 답답한 목폴라를 입고 주무시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게 바로 주무실 때 피부 호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답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부가. 또다시 감각은요. 체온이 오르게 되면 열 감각기 수용체가 일을 많이 하겠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럼 내 피부에서는 땀띠가 나죠. 당연하죠. 그리고 땀띠 나서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피부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열이 받게 되면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깁니다. 너무 많아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요. 오, 너무 많은 피해를 갖게 되는 게 피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저장의 기능까지 하는 지방은 태우겠네요. 자, 여름철에 열에 폭염에 의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거 하나는 좋겠는데 문제는요. 주름을 만들게 돼서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자, 적정 체온이 아니었을 때 폭염으로 인해서 피부의 기능은 다 망가지는데 보호의 기능이 손상된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피부 온도가 상승하며 피지 분비량이 크게 증가해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는 모공을 확장시키고 땀과 노폐물과 막 뒤엉켜서 메이크업도 엉키게 된다. 자,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밸런싱이 무너지고 그러면 피부의 보호 장벽이 깨지게 되고요. 이때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결국 여름철 폭염은 열을 다스리는 것이 출발이다. 열만 잘 다스리자. 자, 적정 체온 31도를 잘 만들자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열을 내려야 돼요. 열이 수시로 오르는데 수시로 내리려면, 아니, 화장품 다 세트로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아니면 쿨링팩을 매번 해야 되냐고요? 아니면 냉찜질을 계속 해야 되냐고요? 일상생활하기가 그럼 귀찮고 힘들고, 아이고, 얼굴 피부 적정 체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수분 미스트를 들고 다니면 답일 것 같아요. 수분 미스트. 저희 더이엔의 수분 폭탄이라고 하는 수분 미스트인데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린다면 도움이 됩니다. 수분 미스트는요, 미스트 하게 되면 수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화장품은 물과 기름을 섞는데 왜 물장사라는 말 가끔 하시잖아. 왜 수분, 정제수라고 하는 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더이엔에서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냐면 홍국을 발효한 참당기를 발효했어요, 홍국에. 그러면 참당기를 홍국과 발효한 전성분 표시는 좀 어렵게 모나스쿠스 참당기 뿌리 발효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 추출물이 정제수 대신으로 쓰이는데 이 성분이 저희 더이에는 그냥이 아니에요. 특허를 받아요. 이 정제수를 쓰지 않는 발효 추출물을 특허를 받아요. 특허증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뭘 넣냐면, 5가지 버섯 추출물을 넣었는데, 이 버섯 추출물이 보습, 자, 보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5가지의 버섯 추출물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알루론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보습력을 가진다고 하는 인비트로 실험 결과물까지 가지고 있고요. 방구력이요. 저희는 천연 100% 내추럴 자연유래 화장품이라고 막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 또 하나가 방부제 귤가피와 황금 추출물을 이용해서 저희 전 제품의 방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허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홍국 발효 첨단기 추출물이 모나스쿠스라고 제일 위에 전성분 표시에 제일 위에 있다는 거는 제일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특허를 받아요. 첨단기 발효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면역 증진 그리고 제가 면역 증진 외에도 하나 더 가져오는데요. 여기 지금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보여드릴게요. 미백. 미백이 되는 특허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 전 제품 지금 들고 다니는 미스트만 들고 뿌리셔도요. 진정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자, 면역 기능안에는 항산화가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열에 의해서 손상되는 내 피부를 수시로 미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뿌린다면 특별히 저 미스트 하나만 좀 보실래요? 자, 미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신다면 내 피부의 열 적정 체온을 수시로 올라갈 거를 내리는 거예요. 완전 피부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예민 민감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핸드백에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열에 의해서 모든 피부의 기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유지시키게 도와준단 말이죠. 자, 정제수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버섯 추출물이 이렇게 인비트로 실험으로 히알루론산보다도 더 보습이 높다라는 실험 자료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보습. 내 피부의 보습이 수분을 잃게 되면 세포는 죽게 되잖아요. 네, 오랫동안 수분을 보유할 수 있게 세포에게 건강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또 되게 중요한 이 조성물이 이 물만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특허 물질만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내 피부를 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자연 유래 성분, 국화꽃, 산화나무, 인동덩굴, 드럼스틱, 배추. 자, 이런 열매와 꽃에서 추출한 성분을요, 효모로 발효합니다. 더이에는 발효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발효를 주로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공법을 써?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엑세존 공법이다, 리포존 공법이다, 많은 얘기로 자랑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발효 공법이에요. 발효?
저분자화 시킨다. 고분자를 저분자화 시킨다. 피부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 흡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0% 내추럴로 저희는 흡수시킵니다. 자, 이렇게 효모 발효 여과물로 발효를 해서 이 아이들의 좋은 효과가 피부 속 깊숙이 내 진정한 내 피부 세포에게 주어서 세포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타사들이 그냥 좋은 성분을 포장지처럼 포장해서 커버할 때 저희는 진정하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세포가 건강하게 활성화되도록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도록 한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또 하나, 자외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폭염 속 한여름에 중요한 게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자외선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피부에 자극이 되고 자극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위험하게도 피부에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게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되도록이면 무조건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손상됐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또한 또 한 번 미스트를 권장해 보고요. 하나 더 권장할게요. 선크림 우리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문제가 됐을 때 회복하게 도와주는 건 미스트지만 한 번 더 예방은 선크림 바르고 수시로 미스트를 뿌린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크림 피해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신문 기사 내용 잠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타이틀 먼저 볼게요. 선크림 발랐다고 이렇게 될 줄은, 아니, 선크림 발랐다고 이렇게 될 줄은? 자, 휴가 가면 온몸에 덕지덕지 발랐더니 이것이 다 죽었단다. 이것이 뭘까? 산호초예요. 산호초. 지금 이건 피부 얘기, 선크림 얘기하다가 무슨 바다에 산호초 얘기까지 가나요? 엉뚱한데요. 생뚱맞아요. 라고 지금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들리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하면서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닷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서 큰 일을 하는 산호초가 죽어버린대요.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그런데 선크림도 골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옥시벤존이라고 하는 화학 차단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차단제, 유기화학 차단제 이런 말을 하는데, 발랐을 때 뽀샤시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게 옥시벤존, 또다시 벤조페논 다시 3, 다시 BP 다시 3. 이 세 가지는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봤더니 올여름에 79개의 제품 선크림 중에 47개가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품을 바르고 써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79개 제품 중에 47가지가 들어있더라. 대한민국이. 유럽에서는 이거 지금 유럽, 영국, 미국 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더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앞바다에 산호초들이 죽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죽을 수 있다고 기사가 와가 된 거예요. 인간이 선크림을 바르고 바다에 들어갔더니 하얗게 죽었대요. 하얗게 무엇이 죽었어요? 산호초가 죽었대요. 이 기사 내용은요, 많이 2021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기사화가 됐고요. 21년도에 급기야 하와이에는 이 옥시벤존이 있는 선크림을 가지고 하와이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하와이 앞바다에 어느 21년도부터 지금은 개방했는데요. 한 3, 4년 동안은요, 바다를 아예 개방을 안 해버렸어요. 산호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와이로 신혼부부들이나 많은 여행객들이 올 때, 선크림에 옥시벤존이 있는 선크림을 가져온 사람들은, 자, 하와이에 입국을 할래? 선크림을 버릴래? 자, 입국할래? 돌아갈래? 선크림 버릴래를 다 이렇게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너 나가라? 그게 아니라 갔는데 되돌아오는 수가 있어. 선크림 때문에. 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또 기사에 산호초가 이렇게 하얗게
이거 하얀 게 이쁜 게 아니고 죽은 산호의 흰색인 거예요, 여러분. 백화 현상이 나타난 태평양 산호초예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해양생물 약 3분의 1 생존 과정에서 산호초에게 도움을 받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생물인데 우리가 뜯어먹지는 않는데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줄까? 아니요. 산호초로 인해서 아주 미세한 작은 생물체들이, 물고기들이 먹고,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작은 생물들, 그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중간, 그리고 인간이 잡아먹는 큰 물고기들. 그러니까요. 직접 인간이 산호초에 영향은 받지 않지만, 직접은 아니지만, 진짜로는 3분의 1, 해양 생물의 3분의 1 생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호초에게 도움을 받고 산다. 와, 간접적으로 이익이 10억 명에게 달한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기사가.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네, 2021년도부터는 하와이 산호초를 죽이는 화학 차단제 금지를 추진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021년부터 옥시벤존 그리고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고 태국 또한 같은 해 8월 모든 해양 국립공원 내에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선크림 사용을 금지했다. 대한민국도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하려고 대한민국은? 인제하겠다고 했는데, 인제하겠다고 했어요. 기사 내용 하나가 되게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으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강하게는 안 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이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화학 차단제가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 있다 없다는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전성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꼭 보세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 아까 사분초만 죽였다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산호초의 DNA를 손상시켰다면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임, 기억 유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네이버 창에 자외선 차단대 내분비 교란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멀지 않게 2025년 6월 신문자에 내분비 교란을 시키는 선크림을 규제는 하지 않았지만 발표는 했더라고요. 발표해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중요한 회사들,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 개의 회사들을 언급을 해버렸더라고요. 제 입으로는 안 할게요. 저는 기사 내용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내 분비 교란을 시킬 수 있는, 어, 선크림을 판매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많이 판매하고 유명한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알죠? 다 어디 건지 아시겠죠? 모른다고요? 네, 예, 몰라도 돼요. 자, 일단 내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의 성분에 옥시벤존 그리고 화학 차단제를 쓰신다. 그리고 합성 원료들이 좀 많다 그러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제가, 암 환자라든가, 그리고 내가 피부가 민감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환경 지킴이야 라고 나 스스로 조금 자신 있게 잘 자연 보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걸렸냐면 뉴스 내용에 보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이중 기능이다. 거기다가 이 제품이 이중 기능 알죠? 차단제만 발랐을 뿐인데 자외선 차단도 됐어. 자, 주름 개선도 됐어. 자, 미백도 돼. 라고 하면서 기능성을 다 때려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라고 했더니 잘 안 되는 제품도 있었고, 또 과대 광고를 너무 많이 했더라. 야, 선크림 발랐다고 그게 됐다고 하면서 과대 과장 광고. 자, 볼게요. 일부 자외선 차단제가 과장 광고. 그리고 표시를 해야 될 걸 안 했다.
이런 논란이 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광고빨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제품들을 좀 골라보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백탁이 있는 거를 실어서 바르기만 해서 뽀샤시하고 비비크림 바르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제품들이 거의 화학성 차단제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뭐 그거 썼다고 당장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뭐 나 하나쯤이 뭐 산호를 바로 죽여 동참하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걸로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건 맞겠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좀 동참해 볼게. 저희 이행가족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자연 환경에 지킴이, 환경 지킴이 나 하나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더 이엔의 가족분들이시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더이엔의 선크림을 제가 공개할게요. 더이엔은요, 자연 유래 원료만 사용해요. 우리 전성분을 보시면 모나스쿠스 첨단기 당연히 저희는 정제주 대신 쓰니까요. 근데 진짜 그 원료는 어디서 온 거야? 홍국균과 첨단기 뿌리에서 와요. 이게 자연 유래. 나 진짜 너 어디서 태어난 거니? 그 얘기인 거거든요. 가끔 보면 여기 막 어려운 영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문은 어느 곳에서, 어느 식물에서, 어느 자연에서 유래한 거니? 하고 제가 자연 유래를 밝혔거든요. 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믿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쵸? 그리고 민감 예민 피부는 30 이하의 선크림을 권장합니다. SPF 지수 30 이하, 그리고 어린아이, 아동한테도 거의 SPF 지수는 낮을수록 안전하거든요. 안전한 제품으로 자주 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얘기하십니다. SPF 지수는 자 25이고요. PA는 UVA예요. 피부 속 진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얼마나 차단해? 플러스가 하나면 차단해. 자, 두 개면 잘 차단해. 세 개면 아주 잘 차단해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중간이에요. 차단해, 잘 차단해. 그러면 세 개면 아주 잘 차단해. 그럼 저희는 잘 차단한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SPF 지수 25 PA 뿔 두 개를 가진 더이에는 안전합니다. 더이에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전한 화장품, 자연 유래의 성분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을 닮아가고 있고요. 그런 자연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제품을 안전한 용기에 안전하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담긴 제품을 사용하는 저희는요, 자연을 닮아가는 거죠. 뭐, 피부만 닮아갈까요? 마음도요. 이렇게 지구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산호초들아, 우리 이해는 잘하고 있거든? 칭찬해 주렴. 네. 그리고 미스트 수시로 잘 뿌리신다면 열에 의한 적정 온도를 빨리 유지시켜 주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 집에 돌아오시면, 수시로 뿌리면서도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냉타올, 그러니까 얼음 아니고요. 우리 냉장실이 2도에서 5도를 유지하거든요. 자, 2도에서 5도를 유지하는 곳에 전자레인지에 빨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1분 살균을 시킨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놓은 거를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세안 후에 바로 얼굴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내 피부 폭염 여름철 피부관리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한번 해보시고 수시로 그냥 내 피부는 어느 날 자연을 닮고 어느 날 피부가 건강해지고 어느 날 동안이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루 10분 투자하신다면 내 피부는 남들보다 동안 피부 유지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내 친구보다는 자연 동안미 될 수 있으세요. 저희과 함께 하세요. 오늘 미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